핀으로 고정하고 철 싸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으면 수술하고 나서 기부스를 안 해도 돼요. 아예 안 하시는 원장님?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아 그래? 수술 너무 용감한 거 아니신가요?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의 박재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 김동훈 원장입니다. 네, 우리 김동훈 원장님은 저희 병원에서 하지를 진료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무릎과 고관절, 발목 관절, 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 원장님과 함께 또 좋은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것인가요?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고정했었던 철심, 금속 내 고정물이죠. 그걸 제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골절을 당하면 예전에는 대부분 기부스 치료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금속으로 얼른 고정을 하고 또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수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골절이나 이럴 때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일부는 이제 질병에서도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해서 그 안에서 내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그때 기부스 같은 외부에서의 고정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기에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근력의 소실이 수술하고 나서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빨리 좀 사용을 하니까 근력 소실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수술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골절 같은 거 수술을 하면 나중에 이제 뼈가 다 붙고 나면 금속의 역할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거를 고려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금속 내고정물이라고 하면 우리 몸속 인체에다가 사용되는 금속 고정물질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금속판이라고 하는 플레이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길쭉하게 생긴 골수강내 금속정 이제 막대기입니다. 금속 막대기인데 막대기. 뼈 내부가 대나무처럼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고정하는 금속정이 있고요. 뭐 나사못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뼈의 여러 부위에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슬개골이에요. 무릎뼈인데 무릎뼈 골절이 되었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은 예전에는 기부스로 고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부스 하면 얼마나 고정했나요? 6주를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심하지 않으면 약간 짧게, 뭐 심하면 좀 길게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6주 동안 다리를 안 쓰고 구부리지도 않고 있으면은 관절은 일단 무조건 굳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근육도 소실이 되니까 다리가 되게 가늘어지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슬개골은 관절면을 포함하고 있는 뼈이기 때문에 이게 관절면이 어긋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또 외상후 관절염이 잘 생기게 되죠. 핀으로 고정하고 철 싸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으면 수술하고 나서 기부스를 안 해도 돼요. 아예 안 하시는 원장님은?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아 그래? 수술 너무 용감한 거 아니신가요? 수술실에서 나오기 전에 마취가 된 상태겠죠. 한 90도, 100도까지 구부리면서 뼈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엑스레이로도 벌어지는지를 미리 와서 90도까지는 안전하구나 보고 확인을 하고 나와서 물론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하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무릎 주변에 보조기는 약간의 움직임을 허용하니까 보조기 정도 착용하고 기부스는 전혀 없이 이제 바로 재활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예전에 정형외과 치료할 때는 기부스가 거의 필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많이 썼죠. 석고를 담당으로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저는 개인적으로 석고를 거의 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진처럼 이제 슬개골이 많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어요. 핀이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뼈가 4조각이 난 겁니다. 아까처럼 2조각이면은 위아래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4조각이 나면 이거는 관절면이 완전히 다 어긋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춰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수술하고 기부스를 안 해요. 옛날 같으면 기부스를 무조건 했었죠. 겁나서. 근데 요즘에는 이 정도 되더라도 기부스 안 하고 한 일주일이면 퇴원할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꼭 빼야 됩니까? 이런 것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뺄 때 또 어떤 거를 고려하시는지 그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빼는 것도 하나의 수술이거든요. 또 한 번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처음 할 때처럼 입원 기간이나 뭐 통증 이런 것들이 더 심한 거는 아니지만 또 한 번 더 마취를 하고 수술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수술해야 되니까 이제 마취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일부 고령 환자분들이라든지 또 일부는 수술 자체를 그냥 싫어하시는 극도로 두려워하시고 공포를 가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좀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수술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 때문에 빼는 수술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나이인 것 같아요.
여기도 사진을 보시면 발목에 복숭아뼈죠. 예, 삼과 골절로 이렇게 크게 수술한 걸로 보이는데 이분은 제거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만져지는 게 좀 있긴 있다. 이물감이 좀 있긴 있는데 뭐 수술까지 하겠어 이 나이에. 본인은 또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거하지 않고 둡니다. 그게 금속 내 고정물을 몸 안에 둔다고 해서 뭐 어떤 큰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체 내부의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금속 물질이라서 몸 안에서 녹이 쓴다든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제거를 원치 않는다면은 제거를 하지 않으셔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특히 이제 젊은 나이에 난 안 빼야겠어라고 생각하다가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이제 빼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이 바뀌면은 그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늦게 뺄 때는 또 많이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그러니까 제거가 힘들 수 있다. 또는 이제 일부가 남아있는 채로 우리 총알 파편처럼 남아있는 채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꼭 드리고 하는데 저도 한번 경험했었던 좀 일화가 있다 그러면 이분은 3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대퇴골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바빠서 이제 빼야지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빼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옛날에 썼던 기구하고 다 알아보고 얘기 드리고 이제 뺐었는데 수술실에서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거 후 골절이 되는 경우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거 중에 골절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실금이 가면 엑스레이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있다가 수술하고 나서 디뎌보니까 너무 아프니 CT를 찍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실금이 발견되었던 거죠. 그 엑스레이를 보면은 완전히 금속하고 뼈하고 딱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힘들게 뺐죠. 3, 40분 망치 가지고 세게 해가지고 힘들게 뺐는데 저렇게 금이 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날 다시 넣었어요. 같은.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 골절 때문에 다시 이제 수술해서 금속점을 집어넣었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뺐던 거고요. 중간에 이게 철사같이 생긴 케이블은 제거하려면 또 중간에 상처를 좀 크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육 밑에 있어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환자분과 상의해서 이거는 빼지 않기로 하고 큰 것만 다 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거를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작은 금속은 좀 남겨뒀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깊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죠? 네, 그렇죠. 저도 보면은 상지 치료할 때 보면 이제 쇄골 골절이 꽤 있잖아요. 금속이 수술할 때 사용하는 금속이 거의 피부 밑에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꼭 제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깊이 있는 건 팔 중에서도 이쪽 팔 쪽에 근육이 많잖아요. 이 속에 있는 거는 굳이 제거하지 않고도 환자분들이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살려고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주변의 힘줄이나 또는 피부 같은데 기계적인 자극 증상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통 뭐 다리 같은 경우는 대퇴부, 허벅지 같은 경우는 별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강이뼈는 우리가 만져보면은 정강이뼈 전 내측 부분은 뼈가 만져지잖아요. 거기는 연부 조직, 살이 얇기 때문에 안에 이제 나사못이라든지 금속판이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여기 사진도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대퇴골에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 이 금속점은 제거하지 않을 예정이고 환자분도 원치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만져지지도 않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은 이제 무릎 위에서 요 나사모 머리가 좀 만져지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반면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정강이뼈입니다. 경골. 50대 여자분이셨고 외상으로 등산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했었는데 여기는 살이 없으니까 여기 내측에 나사모 머리가 있는데 이거 만져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빼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퇴골 쪽 허벅지 다리뼈는 좀 적다. 그리고 무릎 아래쪽 경골에서는 금속 자극이 꽤 있어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가 좀 특수한 경우예요. 이게 외상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50대 또는 60대 초반 정도의 젊은 나이인데 무릎 내측부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로 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잖아요. 그러면은 다리의 모양 정렬을 좀 교정하는 보통 이제 경골 고위절골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수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술은 나중에 뭐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한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금속물이 없는 게
그 다음번 수술할 때는 훨씬 더 좋겠죠. 나중에 인공관절 하는데 금속 빼고 또 수술하고 그러면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골 고위절골술 같은 일부의 특수한 상황, 향후에 추가 수술을 해야 될 수 있겠다 싶으면 환자분과 상의해서 네. 제거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환자분들 중에서 더 많이 네. 걱정하시는 게 네.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혹시 네. 그 부분에 뭔가 추가적인 골절이 잘 생기지 않냐, 또 네. 생기면 또 어떡하냐 네. 이런 네.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물론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일단 뼈가 붙고 나서 금속을 제거하지 않고 지내다가 네. 골절이 생길 수는 있는데 네. 그거는 말 그대로 또 한 번 다쳤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똑같이 또 다쳤기 때문에 금속이 골절이 있다고 더 생기는 많이 잘 생기지 그런 건 않아요. 아닙니다. 네. 금속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골절은 이제 아니고 매우 특수한 경우가 사실 몸의 하지에서는 뭐 한 군데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집중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허벅다리뼈에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다리뼈가 일자 모양이 아니고 대퇴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여기 대퇴골 근위부에 골절이 생겨서 금속판으로 고정을 했던 그런 경우에는 이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체중이나 이런 충격, 몸에 가해지는 이 스트레스들이 금속판에서는 가려집니다. 쉴딩이 된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게 금속이 끝나는 부분에서 집중이 되게 됩니다. 계속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골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금속은 가능하면 빼야겠네, 그죠? 그렇죠. 네. 대퇴골에서 특히 이러한 현상들이 주로 잘 생긴다고 잘 알려져 있는 부위에서는 또 환자분의 뼈의 모양이 유난히 좀 휘어 있거나 그러시면은 스트레스 집중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빼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금속이 그 뭐 자기 혼자 막 부러지고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대다수는 뼈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이 파손이 되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금속이 굉장히 네. 단단할 것 같은데 네. 금속이 파손되기도 하나요? 파손이 됩니다. 네. 이게 티타늄으로 이루어진 네. 합금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듯이 우리가 이 금속을 계속적으로 뭐 수천 번, 수만 번 동안 계속 휘는 힘을 주게 되면은 결국 금속도 파손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파손이 되기 전에 그런 뼈가 붙어야지. 그렇죠. 예, 파손이 그래서 되게 이제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파손이 될 우려가 있거나 뼈가 음. 약하거나 이러면 체중 부하를 바로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체중 부하 하지 말고 좀 뼈가 아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걷고 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보는 케이스는 좀 어떤 케이스죠? 네, 보시면 금속이 좀 부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금속이 파손이 되었다라면 뼈가 안 붙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고, 금속이 파손되었다, 즉 뼈가 붙지 않았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균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 또는 이제 혈류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이제 감염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나사못이 다 빠져나오고 뼈 내부에 부러진 채로 박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고름이 차면서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뼈가 안 붙은 거고, 이 금속판도 어쨌든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빼고 수술 다 다시 해야 되고요. 왼쪽은 감염은 아니었고요. 보시면 안에 이렇게 철사 같은 와이어링도 감고 안쪽 바깥쪽 크게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 골절 부분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원래 혈류가 풍부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제 이 환자분은 84세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의 환자분이고 이러면은 너무 골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치고 이러면 혈류가 부족해서 뼈가 또 안 붙죠. 그러면 금속판이 버티고 버티다가 중간에 보면은 부러져 있죠. 이렇게 금속이 부러져 있으면 정말 하는 수 없이 빼야겠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예, 다 다 빼고 빼고. 수술 다시 해야 결국 됩니다. 뼈가 붙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라도 뼈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뭐 이러진 않으니까 네. 아주 뭐 극단적인 경우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금속을 수술을 했는데 네. 어떤 경우는 빼지 말아야겠다. 네.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있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좀 그런가요? 보통은 이제 금속을 빼지 마시라고 의사가 먼저 얘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속을 제거 뭐 한다면이냐 할 수 있는데 제거하는 게 너무 힘든 경우예요. 위험하고. 수술의 위험성도 크고 네. 의사나 환자 둘 다 힘든. 네. 네, 보통은 이제 골반골의 골절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으로 그런데요. 골반골에는 여러 장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거하다가 추가적으로 손상이 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첫 번째 수술 때야 수술한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괜찮은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주변 조직에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금속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다가 다칠 우려가 크죠. 그러니까 골반골 골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골절 우려가 큰 경우들인데요. 보통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제 여기 왼쪽 편에 보면 인공관절 수술도 하고 완전히 중간에 인조인간이네요. 뼈도 이게 뼈 자체가 그냥 안 부러진 데가 없는 겁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거 빼면은 또 나사 구멍이 남아 있고 뼈가 약하고 이러면서 나이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추가 골절이 크겠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냥 두시는 쪽으로. 이것도 이런 분들은 수술하느라 너무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딱 보이는 것만 해도 최소 3번은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술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실 거고. 옆에 보이는 이런 이제 대퇴골의 전자간부 골절 같은 거 되게 80대입니다. 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빼고 나서 또 다른 골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또 이게 또 금속정이거든요. 네. 아까 그 스트레스 쉴딩이라는 그 스트레스 집중 그러한 현상이 요 금속정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금속정이 있으면은 또 빼지 않는 경우가 네. 많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되게 특수한 골절인데요. 대퇴골에 생기는 비전형적 골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예전에 골다공증 약제를 약제. 장기간 쓸 때 생기는 그런 골절들인데 좀 특수한 형태인데요. 이 골절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대퇴골의 다른 부분에도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좀 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술을 할 때에도 부러진 부분을 포함해서 길게. 대퇴골의 전장은 예, 여기 보면 대퇴골의 목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몸통하고 아래쪽까지 전부 다 금속으로 아예 보강을 약한 해놨죠. 뼈를 금속에도 보강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아예다가 뼈 안에다가 지지대를 넣어놨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는 제거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처럼 금속을 제거를 할 때 고려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기원님께서 네. 좋은 정보를 나눠주셨는데요. 이게 환자분들마다 네. 수술 부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나이나 처한 환경, 직업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느냐 마느냐 또는 언제 할 거냐고 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정말 다 다릅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진료실에서 저 직접 만나 뵙고 상의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